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나를 위해 힘든 어려움을 감수한다, 져주고 맞춰준다, 연애를 일상의 최우선순위로 생각한다.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남자가 나한테 져주지도 않고 어려움도 감수하지 않고 나보다 일에 더 집중한다면 그건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일까요? 어때요? 뭔가 아리송하지 않나요? 오늘은 이런 SNS 감성글에서나 볼 법한 나이브한 얘기 말고 현실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나오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보기 전과 후로 남자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건가요?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 내가 저 사람 일상 중에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 상대방이 내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고 희생하는 거? 물론 이런 것들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현재주의적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이 조금이라도 힘든 거 못 보겠다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물론 이런 사랑이 항상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사랑의 결과가 항상 좋다고도 말할 수 없거든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타인에 대한 배려심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경제관념도 없는 성인으로 크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부모의 무책임한 현재주의적 사랑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마저 망치는 겁니다. 이건 꼭 부모 자식 관계에만 성립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만 바라보고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는 연애를 하다가 오히려 관계를 망쳐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반대로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현재주의적 사랑을 원하게 되죠. 눈앞에 놓인 마시멜로처럼 당장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되거든요. 남자에게 진심 어린 사랑이란 현재의 행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를 지속해 나가는 거,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책임감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다, 이런 것과는 달라요. 여자의 부족함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부족함을 묵묵히 채워주는 게 아니라 여자의 부족함을 끌어올리려 함께 노력하고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듯 싫은 얘기들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 미래를 위해 현재를 함께 희생하기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깊이를 현재 상대방의 행동만으로 기준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달콤하지만 무책임한 현재주의적 사랑보다 쓰지만 책임감 넘치는 미래지향적인 사랑이 사실 더 깊고 가치 있는 사랑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나오는 현실적인 행동 4가지를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 여자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자기 자신은 누리지 않아요.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한테 돈을 아끼지 않는다, 남자가 나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남자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연애 초반엔 남자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무리해서 고급 레스토랑을 가기도 하고 5성급 호텔 같은 곳을 가기도 해요. 하지만 일시적일 뿐 장기적으로 이런 소비 패턴이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경제관념이 뚜렷한 남자들은 소비에 보수적인 경향이 크고 자기 자신한테 쓰는 돈도 아까워합니다. 이런 남자들이 솔직하게 여자에게 바라는 건 나 같은 소비 습관을 가지면 좋겠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왜 소비를 줄여야 하는지, 지금 저축률에 따라 미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끊임없이 자신의 경제관념을 교육하려고 해요. 내가 꿈꾸는 미래에 알맞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이런 절약하는 소비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뀌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잘 따라오다가도 한 번씩 남들은 해외여행도 다니고 기념일에 비싼 선물도 주고받는다는데 너랑 나는 도대체 뭐야? 이런 불만을 남자친구에게 얘기하게 돼요. 이때 남자가 여자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여자의 얘기에 동의해버리면 앞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엔 여자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으론 여자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안 된다고 했으면서 결국 여자가 원하는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때마저 남자는 여자가 원하는 소비 활동 자체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자에게는 소비하되 스스로의 몫엔 소비하지 않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자기는 비교적 저렴한 음식을 시킨다거나 해외여행을 가서 비싼 옵션은 뺀다거나 여자친구에게는 선물을 사주면서 자기 물건은 사지 않는 듯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는 비싼 옷을 사주면서 10년째 같은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돈을 아끼다 억지로 쓴다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두 번째, 관계가 진행될수록 여자를 통제하고 싶어 해요. 남녀 상관없이 서로를 통제하려는 게 애정 표현 중 하나라는 건 여러분도 아는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사실 통제가 건강한 표현 방식은 아니죠. 통제를 하고 싶은 욕구는 관계 파탄의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본능적 행동이고 상대방의 욕구나 자유를 억제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자신을 통제하려는 사람을 최악의 연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화 심리학적으로는 통제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통제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과거에는 배우자를 통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배우자가 바람이 나거나 배우자 관리에 소홀한 열등한 사람이라는 증거였었고, 반대로 배우자를 잘 통제하는 사람들이 가정의 안정을 얻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통제는 관계 유지를 위한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대에 따라 문화가 바뀌듯이 현대사회에서 통제가 올바른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는 이런 통제가 본능적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면 현대사회에선 이런 통제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보내는 방식이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현대에도 상대방을 사랑할수록 은근한 통제는 남아있어요. 예전엔 사회적 차원에서 다른 이성과의 교제 자체를 막고 활동 범위를 제약했었다면 지금은 노골적으로 그럴 수는 없지만 늦은 귀가를 걱정하며 연락하거나 자기 일처럼 여자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하려 하거나 경제적 결정에 대해 개입하려 하는 등 여전히 통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본능적인
행동 양식 중 하나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랑에 비롯된 행동이라고 모든 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 이런 행동들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죠. 상대방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나는 충분히 신뢰를 주려고 노력했고 의심할 행동은 안 했어. 라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타고난 성향이나 과거 경험으로 이런 통제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연인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이때까지의 내 행동의 결과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땐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관계 방식을 교육해 나가야 해요. 난 네가 날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걸 인정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방식으론 나도 조금씩 지칠 수 있잖아. 나도 평소에 너한테 신뢰를 줄 테니까 너도 불안해하기에 앞서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널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참고로 이런 성향은 절대 한 번에 고쳐지지 않아요. 천천히 나아지게끔 꾸준히 교육을 해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나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해요. 제 부족함까지 받아들여야 사랑인 거 아니에요. 만약 이 말이 성립하려면 여러분도 상대방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절대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인 연인 관계에서 보통 우리가 그러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부족함이 눈에 보이고 그 부족함을 고치고 싶어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히려 단점이 보일 때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건 어차피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삶에 끼칠 영향이 없다고 방치하는 겁니다. 특히 결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단점이 눈에 띄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사랑이다? 이건 자기 단점을 고치기 싫은 사람들의 합리화인 거예요. 마치 내 단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을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얘긴 거죠. 연인, 부부관계는 부모 이외에 서로를 성장하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관계예요. 서로의 삶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관계를 다른 인간관계에선 찾아볼 수 없거든요. 자녀가 최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때로는 혼도 내는 게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연인에 대한 사랑도 다르지 않아요. 물론 남자가 내 단점만 얘기하고 한없이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건 다른 얘기겠지만 옆에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자기 에너지를 쏟아붓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나를 기죽이려거나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와 미래를 함께하려는 생각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네 번째, 나의 성취를 자신의 성취와 동일시해요. 우리가 평생이 걸려도 정말 찾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내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슬퍼해주는, 온전히 자신의 일처럼 느껴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뛰어넘길 바라진 않고 내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음에 안도해요. 여기에 섭섭해할 것도 없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내 인생은 상대방의 인생이 아니고 상대방의 인생 또한 내 인생이 아니거든요. 연인 사이에는 다르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남자들이 자기보다 능력 있는 여자들과 교제할 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어떨까요? 남편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아내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거나 같고 아내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남편에게 나쁜 일이 생긴 거나 똑같죠. 부부관계는 각자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꼭 부부관계에서만 생기는 일은 아니에요. 연애 초반에 상대방이 사업이 잘 돼서 바빠지는 거 상대방에겐 좋은 일이지만 나한텐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이런 상황적 이유로 초기에 이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장기 커플의 경우에 남자친구가 사업이 잘 돼서 바빠지는 건 여자에게도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미래를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이에요. 아무리 오래 만났어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연인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하고 같이 기뻐해 줄 수는 있지만 온전히 나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만약 남자가 나한테 생긴 일에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남자가 나를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라 생각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현실적인 남성의 사랑할 때 행동 4가지 알아봤는데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기준에 자기 모습을 맞출 거야. 항상 보고 싶어 할 거야. 희생할 거야. 항상 내 감정을 챙길 거야. 이건 착각이자 희망사항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러면 그 순간 난 행복할 거야. 라는 말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정의 속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면 부족함이 눈에 보일 거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마음을 왜곡한 채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원망이 남을 거고 상대방에겐 잊기 힘든 억울한 기억이자 상처가 되겠죠.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남자가 진짜 여자가 좋으면 안 그러던 남자도 변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태도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누구나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엔 자신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느끼던 남자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자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맞출 수는 없습니다. 고작 연애 기간 1, 2년 동안의 태도만이 사랑의 지표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그만큼 사랑이랑 감정관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영상을 보고 느끼신 게 있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